오늘 그 주제는요, 바로, 방송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30억 벌 수 있는 방법 공개. 네. 30억. 여러분들 30억 벌면 뭐 하실 겁니까?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제가 만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보통 목표가 10억에서 30억 사이더라고요. 주식 해가지고 저는 10억에서 30억 정도 버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통상 10억에서 30억 사이입니다. 대부분은. 열에 한 9명은 보통 10억에서 30억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공님은 30억 벌면 세계 일주 및 노후 대비 세계 일주 좋죠. 세계 일주. 세계 일주 하면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지만 물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3년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3년? 세계 일주 하는데 3년 돈 다 쓰는 거 아니야? 세계 일주를 막 약간 그 호화롭게 하시면 노후가 어 코스피 15억 코스닥 12억 3억 금을 어 네, 광망님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가 노후 대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노후 빈곤층이 48% 나오지 않습니까? 네, 65세 이상으로 가면 이제 50%가 넘어갑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노인 중에 고령화 중에 절반이 빈곤층에 지금 다다랐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노인이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어떤 사고로 죽지 않는 한 다 노인 됩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 돼요. 다 100세 되고. 주요 선진국 10군데만 갈 거라서 2천만 원 안 될 텐데요. 아, 소박하시네요. 주요 선진국 10군데인데 그게 어떻게 세계 여행입니까? 인공님. 160개국 정도는 찍어야죠. 50대 이후 일자리 없어서 노조 데모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모아놔야 됩니다. 뭔가 좀 현실적입니다. 내가 데모 안 하려면 어, 지금부터 모아야 된다. 인공님이 나이가 한 30대세요?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저번에 30대 후반인가? 40대인가? 36. 그래서 뒤에 84구나. 84년생. 아, 36. 50대 좀 돈 좀 만지시면 되겠네요. 50, 55세부터 65세 사이에 인공님은 그거 좀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그거 완료하시면 됩니다. 55세에서 65세. 쥐띠. 내년이 또 쥐띠죠. 어, 쥐. 내년은 쥐입니다. 내년은 또 인공님이신가? 뭔가 옵니다. 내년.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48. 마트님하고 친구 드시면 되겠네요, 인공님. 원래 그 띠동갑은 친구 먹잖아요, 그거. 혹시 여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래 저랑 같은 띠면 그냥 친구 먹습니다, 저도. 제 위로도 친구 먹고, 제 아래로도 친구 먹어요, 그냥. 네. 두 분 친구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이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목표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인공님은 세계 저 돈을 벌면 세계일주도 하고 또 노후 준비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시타델님은 또 주식을 더 산다.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뭐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쉽게 말해서 주식을 더 사 모은다. 사놓겠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녹화 방송이나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요. 예, 유튜브 분들도 그렇죠. 집을 사겠다. 좀 좋은 집에 사겠다. 아니면 내가 꿈꾸던 집을 짓고 사겠다. 그래서 뭐 강아지 한두 마리랑 이렇게 놀면서 하겠다. 그걸로 또 결혼 자금 만들겠다. 부모님 뭐 해드리겠다. 다들 다릅니다. 어, 인공님이, 광망님이 돈을 모아서 노후하려며 많은 금액을 받고 많은 액수를 모아야 가능. 일반적 금액으론 쓰고 나서 남는 금액으론 불가능. 어딘가 투자를 하거나 다른 각도에서 긍정적 수익을 만들어야 가능한 일. 이제 그러다가 사기를 맞으시죠? 요즘 태양광 사업에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태양광 사업에요. 정부 지원금에게 뭐 이렇게 믿고 하다가 막상 깔아놨더니 정부 지원금 받지 못해서 해지를 하려고 하니 해지가 안 되고 그럼 전체 대출의 40%, 60%를 받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매월 몇십만 원 이렇게 주겠다. 초기 30만 원만 있으면 튼다. 10만 원, 30만 원 있으면 그러다가 이제 물을 수가 없는 그런 사기에 당합니다. 해지할 수 없는 사기. 어르신들이 그래요. 지금 태양광이 그렇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사람이 좀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 모르면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알면 되는 거고 그게 나는 안 된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사람의 심리가 이제 혹하는 거죠. 그런 게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그런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모든 게 내가 왜 주식을 지금 하는 것인가? 일단 왜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봐야 되겠죠? 왜 내가 주식을 해야 되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럼 주식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지 돈을 벌까요? 삼성전자? LG전자? SK? 뭐야? 뭐 그런 네, 그런 걸 생각하게 되죠. 아니면 뭐 5G? 제약바이오? 제2의 신라젠, 제2의 HLB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이게 뭐 어떤 가능성이 아주 뭐 제로다 거의 희박하다 이제 그런 것은 아닌데 확률로 보자면 지극히 낮죠. 지극히 낮습니다. 실전에서 해보신 분들은 로또의 확률과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실 정도로 벽을 느끼실 겁니다. 야, 저 주식이 10배, 20배, 30배 올라갔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고요. 주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게 참 어렵고도 쉽습니다. 쉽고도 어렵고요. 그럼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야 되죠? 과연 일단 종목이 우선일까요?
투자 금액이 많아야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어떤 돈을 액수에 상관없이 돈을 벌려면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가치 투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알면서도 내가 스스로 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주식은 때에 따라서 한 달 만에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2달, 3달 만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주식을 하다 보면 3년이 걸릴 때도 있고요. 어떤 한 종목을 사는데 5년 이상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전에 내가 들어가면 이론은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전에서는 하기가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들어갈 돈은 앞으로 많은데 내가 써야 될 돈도 많고 뭐 집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부모님 뭐 이렇게 해드려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압박감이 들어오는 거죠. 심리적인 압박감 플러스 시간이란 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 이처럼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요, 말이 3년이지 5년이지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왜냐면 비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쩌다 주식을 하다 보니 어쩌다 물렸습니다. 10,000원 주고 산 종목이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서 10,000원만 오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99%죠.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5,000원에서 50,000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그리고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 10,000원 주고 산 종목이 50,000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게 반대로 5,000원으로 떨어지면 이젠 10,000원이라도 가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주식은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심리학으로 볼 때는 올라갈 때의 그 기쁨보다 수익을 먹었을 때의 기쁨보다 떨어졌을 때의 슬픔이 2.5배가 더 높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30억을 벌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VIP 회원분들 목표가 일단 아주 소박합니다. 이 겸손은요. 저는 우리 VIP 회원분들 저는 목표가요. 사실 10억이요. 10억. 모든 회원들이 10억 벌 수 있는 순수익이 10억이 나는 저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소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욕심을 내려놨어요. 10억. 자, 그건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30억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알아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다. 네. 잠시만요. 네, 내 월급이 3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잠시만요. 이거 네. 이게 겹치네, 이게. 네. 내 월급이 300이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30억을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만들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계속 이게 상승세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제 서울은 기본이고 서울 강남 쪽부터 해서 뭐 동작구 뭐 다 막 기본적으로 올라갑니다. 강북도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그리고 부산 해운대나 어디 그쪽은 이제 규제가 풀렸습니다. 대출이 되죠. 규제가 걸렸을 때는 대출이 40%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규제가 풀려버렸습니다. 집값이 좀 올라갔어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그렇죠? 하는 게 맞죠. 월급 300만원 받는 사람이 30억을 벌어야 되겠다. 무엇이냐? 집을 안 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이 그래도 좀 계실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대한민국의 내 집장만. 그게 뭔가 한이 서려 있잖아요. 뭔가 내 집장만. 서울에 진입하기는 더 힘들다. 내 집장만 해야 된다. 그러나 저는 집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집을 딱 사는 순간 저 30억은 이제 못 봅니다. 집을 우리가 살 때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굉장히 소수겠죠. 집이 5억짜리가 집입니다. 집 자체가 5억이라고 칩시다. 이 5억을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될까요? 굉장히 희박합니다. 일반 서민이 5억이라는 돈도 없죠. 없을 수밖에 없고. 이걸 대출로 해야 됩니다. 대출. 결국 대출이 들어갑니다. 집을 사게 되면 대출 금액과 원금 플러스 이자가 들어가죠. 그렇죠. 서울에 있는 집은 아예 못 삽니다. 이 지방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5억으로 잡겠다 하면 300만원 받는 사람이 5억을 다 갚으려면 여러분들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1년에 그냥 3천이라고 잡고 10년이면 3억이잖아요. 거의 한 20년이 걸립니다. 약 20년. 이거 다 갚았어요. 우리 집은 근데 20년이야. 가격은 그래 올라갔다고 칩시다. 근데 지방은 사실 저는 그렇게 아파트는 저는 별 볼 일 없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지방에 살지만 20년. 이게 내 돈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쓸 수 있을까요? 20년 동안 투자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저 5억이 10억, 20억, 30억 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그럼 투자의 기회도 사라지고요. 어떤 우리 기회비용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그럼 이 집을 팔아서 예를 들어 뭐 한 6억이라고 칩시다. 지방은 이래요. 안 떨어지는 게 선방한 겁니다. 지방은 5억짜리면 6억이라고 칩시다. 이 6억을 이제 주택연금으로 돌리고 또는 이 6억을 현금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6억을 팔아서 3억짜리 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저때 당시 2020년이면은 20년 뒤면 2040년 아니겠습니까? 거의 2040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은퇴를 하죠. 20년 뒤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은퇴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계속 써줄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앞으로 20년 뒤면 은퇴를 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년에서 30년 동안 아파트 다 갚았는데 남는 거는 딱 집 하나입니다. 뭘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뭘 하다가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죠. 사기 맞고. 사기 맞고 가는 겁니다. 한 달에 10%, 20%, 30% 이자 줄게. 그걸로 이제 가는 거죠. 요즘 태양광 사업이 좋다. 어르신들 65세, 60세 이상 퇴직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기업 임원이어도요, 몰라요. 다 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멍청해서 당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파시는 분들은 다른 업종이 아예 모릅니다. 호구입니다, 호구. 그럼 우리가 반대로 300만원 받는 사람이 30억을 벌어야 된다. 주식을 사 모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원룸에 살더라도 아니면은 오래된 빌라에 좀 살더라도 남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원룸이나 아니면 뭐 오래된 빌라 이제 좀 살아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모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300만원을 가지고 최소한 150만원 정도는 주식을 사 모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저축 한 달에 1억 벌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나 그러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거의 뭐 0.1% 아니겠습니까? 저축만으로는 안 된다. 3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저축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사 모으셔야 됩니다. 1년이면 150만원씩 1년이면은 1800입니다. 1800이에요. 10년이면은 1억 8천입니다. 맞죠? 10년 동안 주식을 사 모았는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리가 일어나거나 수익이 나오겠죠. 10년을 내가 사 모았는데. 그럼 그 다음 1억 8천에서 자 봅시다. 1억 원금 1억 8천만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1억 2 8천에서요. 앞으로 10년을 더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3억 6천에서 18억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주식을 너무 막 오늘 내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월급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10년, 20년을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어떤 단기 매매로 융통성 있게 중간에 좀 올라가면 팔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결국 어떤 종목을 사든 간에 조정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조정 받고 나서의 행동이 중요하죠. 3살 버릇 8까지 갑니다. 처음부터 단기 매매, 여러분들 주변 환경도 중요해요. 내 주변에 단타 치거나 단기 매매하거나 어떤 그 잘못된 주식이나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물듭니다. 저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그런 사람들 있으면 자르라고 그럽니다. 가지치기 하라고. 그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단타 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잘라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피눈물 나봐야 바뀝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바꾸기가 힘든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난공불락입니다. 이건 난공불락이에요. 그 사람을 바꿀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네, 감정 소비되고 시간 소비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월급의 30% 이상, 뭐 많게는 70%, 80%까지도 주식을 사 모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러면 내가 10년, 20년 이상을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부자 되는 그 시간이 더욱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주변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하물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10년 전에 저 주식을 사놨다면, 야, 저 땅 재개발 들어갔는데 저 땅 사는 사람들은 진짜 대박이었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땅 사는 사람들이 과연 사고 나서 한 달 뒤에, 우리가 일주일 뒤에, 하루아침에, 한 달 뒤, 1년 뒤에 그게 그렇게 호재를 맞았을까요? 최소한 20, 30년 이상, 더 많게는 대를 이어서 대물림으로 인해서 그게 터진 거죠. 30년, 40년 뒤에. 통상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으로 가겠습니다. 야, 저기 내가 저 삼성전자를 10년 전에 사놨다면 나 대박 맞았겠는데. 야, 저 주식을 10년 전에 사놨으면, 야, 저거 몇 배야? 10배, 10배인데? 야, 네이버를 저걸 사놨으면 저거 몇 배, 100배 올라갈, 야, 엄청난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주식을 지금까지 하면서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야, 저 2008년도 때 주식을 샀으면 지금 저거 얼마 됐어? 막 이런 얘기. 야, 2008년도 9년도에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올해가 2019년도 이제 11월 달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2029년에는 야, 내가 저 주식을 샀으면 대박 맞았겠는데 5배, 10배 올라갔을 텐데 야, 20배, 30배, 100배도 올라갔는데 야, 저 주식 들고 있는 사람 대박이겠네. 저 때 산 사람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시청자분들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시점이 2029년입니다. 2029년에서 2039년에는 바로 그 주식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내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야, 오늘 주일인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들어오시네요. 오늘 중요한 얘기 하는데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트님 그러잖아요. 마트님 10년 전에 30대셨잖아요. 생각해보세요. 30대에 나 저 주식 들고 있었으면 저 한 5개 찍어가지고 10개 찍어가지고 그냥 저거 가만히 있었으면 야, 지금 와, 나 지금쯤 뭐 건물주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맞아, 맞습니다. 우리가 10년 뒤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2029년도에 저를 알고 시작하신 분들 2015년도에 만약 2015년도 기준이다. 그럼 앞으로 2025년에 여러분들 주인공이잖아요. 그게 다나와, 도전비전, FNF, 신생 인터내셔널 다 여러분들 거잖아. 그게 우리 VIP분들. 제가 그런 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2035년은 2016년도부터 시작하신 분들 2026년까지 어근이 꽉 깨보시면 됩니다. 2026년도 이후부터는 바로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이 그때부터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월급 300만원이 1억처럼 이처럼 30억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억 이면 사실 부자라고도 봐요. KB 자산운용에서는 부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통 50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균적으로 30억만 있어도 우리가 부자라고는 합니다. 네, 막상 30억 있으면 또 애매해요. 사람이 욕심은 끝도 없으니까. 뭐 50억 있어도 또 애매합니다. 이거 가지고 야,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면은 남는 게 사실 뭐 10억 정도인데 이걸로 뭐 하지? 이런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상대성이거든요. 100억 있어도 애매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런 얘기 해드릴까요? 만약에 스파크를 타잖아요. 경차니까 막 양보도 안 해주고 빡셉니다. 고속도로 막 아셀 밟았는데 차가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막 안 나가고 막 오르막에서는 더 안 나가고 답답해 아주.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그래도 차는 그래도 준중형은 사야지 해서 아반떼를 삽니다. 아반떼 딱 이렇게 몰잖아요. 뭔가 처음에는 좀 좋다가 몇 달 타보면 고속도로에 또 안 나가요. 또 이거 뭐 경차랑 별 차이 없는데 이제 체감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적응을 해보니까 야 역시 그래서 중형차를 갖는구나. 야 정숙성 해가지고 그래 나도 그랜저 한번 타봐야 되겠다. 편의 기능 좋고 그랜저 막 탑니다. 근데 고속도로나 어디 뭐 좀 밟으면 차선 바꿀 때 출렁출렁 해가지고 와 이거 이러다가 진짜 차 죽겠는데 하는 그걸 딱 받아요. 야 차는 정숙하고 좋은데 순간 이 차선 변경 순간 할 때 출렁거리거든 이게. 차체가 이거 롤링이라고 하죠. 출렁거리면서 이게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속력이 160 이상 가면. 야 이래서 국산차를 사람들이 안 타는, 이래서 독일로 가는 거구나. 그래 독일 가가지고 뭐 벤츠든 BMW든 뭘 해가지고 사고 갑니다. 야 역시 코너링은 BMW구나. 야 역시 정숙성은 벤츠구나. 만족하면서 탑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목마른 거죠. 마력에 목마릅니다. 토크에 목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야 그래 스포츠카를 그래서 사는구나 사람들이 해서 포르쉐를 딱 들어갑니다. 뭐 박스터든 911이든 타고 막 다녀. 이야 막 역시 최고구나. 막 밟으면 밟은 대로 나가고 브레이크 걸으면 브레이크 그냥 밟은 대로 꽂아버리고. 야 좋다. 야 근데 감성이 좀 부족하네. 배기가 좀 부족하다. 이래서 사람들이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타는구나. 페라리를 타는구나. 뭔가 감성이 부족하다. 뭔가 그 소울이 부족하다. 제 주변에 진짜 그런다니까요. 람보르기니 막 우라칸 아벤타도로 막 우랑 막 12기통 10기통 자연흡기 막 갑니다. 시선 다 집중받죠. 해운대 해수욕장 가면은 거기 막 사람들 다 쳐다봐요. 열에 9분 쳐다봅니다. 이렇게 보잖아요. 만족해요. 막 내가 주인공 같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차 폭이 넓고 주차할 때 스트레스 받고 발렛도 잘 안 해줍니다. 특히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는 뒤에 그 고인목 있죠. 그 뒤에 딱 하면 그거 아래 디퓨저 걸려가지고 뜯어져 내리거든요. 그게. 네, 요롱요롱님 안녕하십니까? 그냥 그거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차폭도 넓어가지고 낮고 낮으니까 뒤에서 야간 주행할 때 그냥 보통 차들이 라이트 키면은 람보르기니 타는 사람은 쌍라이트로 보이거든요. 차체가 낮으니까 겁나 눈부십니다. 그리고 시야도 잘 안 좋아요. 이 차는 끝이 없습니다.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 제가 말하다가 이 정도까지는 왔지만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3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을 사 모으셔야 된다. 우리 마트님도 모으고 계시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3년을 생각한 사람, 5년을 생각한 사람, 10년 이상을 생각한 사람 각각 그릇이 다 다르다. 그러나 10년 이상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식을 사가지고 한 달 만에 300%에서 500%를 그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초반부터 제가 잡는 겁니다. 제 지인들한테도 꼭 하는 얘기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전체 계좌 폭락 맞을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보면은 리먼 브라더스나 IMF를 보면 전체 계좌의 마이너스 70% 이상도 갈 수 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상 하다 보면 그 폭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등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1번 한 번씩 눌러봅시다. 1번. 자,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야, 오늘 주옥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 대추 참 맛있습니다.
나나님 그쵸? 인공님 그렇습니다. 파밍님 그렇죠. 광망님 네 동방님 그쵸? 폭락도 맞을 수 있지만 폭등도 맞을 수 있다. 폭락을 맞았어요. 예를 들어 겸손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 말 폭락 오면요 맞으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맞으세요. 워렌 버핏도 맞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다 회복됩니다. 마이너스 60% 70% 이상 됐던 그 전체 계좌가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계좌가 회복되고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폭락을 막고 회복이 되고 그 이상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IMF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나라 망할 것 같이 하더니 또 10년 전에 리먼 브라더스 해가지고 나라 뭐 끝장날 것 같더니 최근에 뭐 1년 전에는 뭐 베네수엘라 꼴 당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니 지금 뭐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 없죠. 오히려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OECD 평균 국가 부채 비율이 120%거든요. 115에서 120입니다. 우리나라는 39%입니다. 일본은 250%가 넘어가 있어요. 미국은 150%가 넘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이런 점을 제가 강조를 하는 거죠. 폭락을 맞았습니다. 폭락을 맞은 사람은 폭등도 맞습니다. 자, 폭락을 맞았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계좌 회복됐습니다. 오히려 폭락 때 더 샀네요. 겸손은 더 사라 그럽니다. 자동차 팔고 막 그렇죠. 다 팔고 사라고 하는 겁니다. 명품 팔고 자동차 팔고 주식 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확 올라가죠. 폭락을 맞았으니 계좌도 회복되고 더 올라가고 앞으로 강세장도 맞게 되죠. 다 맞아버리면 됩니다. 물론 피해가면 좋은데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맞는 거지. 사람이 겸손해야죠. 폭락장 뭐 맞추고 왜 그런 경제학자나 어떤 대학 교수들이나 전 세계 대학 교수들이 왜 그걸 맞추려고 합니까? 맞추면 유명해지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조금 경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 폭락도 맞아버리고 폭등도 맞아버리면 됩니다. 워렌 버핏 보세요. 지난 50년 이상 동안 워렌 버핏이 폭등도 맞았고 폭락도 맞았고 또 폭락 맞고 폭등도 맞았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워렌 버핏이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사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기본 케이스예요. 대응 없습니다. 주식은 대응을 해버리면 반드시 손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맞은 사람은요. 자, 이걸 볼게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제는요. 자, 일봉 차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IMF 때 폭락을 맞은 사람은 그렇죠? 폭등도 맞을 수 있습니다. 계좌가 다 회복돼 버렸죠? 여기서 사가지고 물려있는 사람들 다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어마어마하게 IT 버블 뭐 어쩌고저쩌고 다 회사 망할 것 같더니 지수가 50%가 빠지고 망할 것 같더니 다시 회복 조금 되다가 또 밀렸다가 공포감 조성시키고 쫙 올려버리죠. 이 강세장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그쵸?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2배가 올라갔는데 당연히 원금이 5배에서 10배는 올라가겠죠?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겸손 왈 추가 매수를 해라.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죠. 지난 3년, 5년, 7년 동안 추가 매수했더니 추가 매수했던 평균 단가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500포인트, 600포인트 전후에서 추가 매수를 내가 했더니 2000포인트를 갔더라. 끝난 거죠. 폭락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겸손왈 더 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 월급 받으면 사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또 대세 상승 강세장을 맞고 쉬었다가 또 강세장을 맞습니다. 오늘날 여기입니다. 자, 꺾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사십시오 라고 겸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폭락을 맞더라도 하던 대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폭락을 맞더라도 뭐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폭락이 나오더라도 땡큐 더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강세장을 여러분들이 만끽하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3,000도 갈 것이고 3,500, 4,000, 5,000, 만도 갑니다. 이때 주식을 20년 전에 하는 사람이 세상에나 코스피가 5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2000포인트라 이거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빨리? 야, 한 3, 40년, 50년 뒤에나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걸렸어요? 10년 좀 넘으니까 지수가 4배 올라갔죠. 지금 2000포인트예요. 2100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면 이거 지수 얼마 갈까요? 제가 여기서 3000포인트 갑니다. 그러면 저 새끼 좀 미친놈이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다니까요. 제가 여기서요 코스피 3000포인트 외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코스피가 예를 들어 내가 3000포인트 갑니다. 여러분들 3000포인트 갑니다. 자신 있습니다. 내가 그러잖아. 1800, 1700 갔어요. 겁나 비웃습니다. 저 새끼 저거 봐 겸손하지 못하네. 저 새끼 나댈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거든요. 뻔한 시나리오입니다. 모두가 다 비웃습니다. 무시합니다. 제 지인들도 막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3000포인트는 개뿔. 야 1500 가겠다 이 새끼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1000포인트 깨지겠다 막 그러고. 우리나라 끝났어 이놈아. 야 다 해외 주식 한데 해외 주식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 난 이제 해외로 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몇 년 후 3000포인트 가있죠. 이거에 일일비해서는 안된다. 그로부터 몇 년 후 3300, 3500, 3800, 4000포인트 돌파, 4500, 5000포인트 돌파 나옵니다. 여러분들 도전 비전 들고 계신 분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가 지금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 듣고 도전 비전 들고 계신 분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지금 나는 겸손 거시기 하고 도전 비전을 여기서 사가지고 만원에 사가지고 나는 지금도 들고 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때로 돌아가고 싶죠. 야, 저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항상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봅니다. 저때 방송 안 들었는데요. 그렇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저 그때 방송 안 들었는데요. 인정. 안 들었으니까 인정. 근데 저때 들으신 분들은 왜 못했을까요? 저때 제 시청자가 뭐 1명, 2명이었습니까? 2명, 3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근데 왜 안 보고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깜통 찾았습니다. 겸손이 싫어서 안 봤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소수예요.
그런 사람들 다시 와가지고 견성방송 보면 되지 않느냐? 못 옵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드십니다. 그분들. 왜? 주식으로 3천만원, 5천, 7천, 3억, 5억, 10억, 20억, 30억 날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런 상황인데 이혼하고 뭐하고 이혼 위기에 빠져있고 가정 불하고 직장 잃고 사업 날라가고 아파트 담보 막 날라가가지고 서울 모임 보세요. 3억 5천 아파트 날라가고 자동차 날라가고 지금 담보 다 잡혀있고 거기다가 3,500만원 대출까지 해가지고 주식 샀는데 마이너스 50% 넘어가 있었잖아요. 그분 서울 오신 분들 다 봤어요. 그때 10분 넘게 오셨는데 그분 표정 잊지 못할 겁니다. 서울 오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분들이 과연 제 방송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그 마음은 이해한다. 누구나 힘든 시기는 있고 사연이 또 많습니다. 사연 많아요. 내가 오늘 팔았는데 3년간 물려있는 거 오늘 본전 매도하고 팔았는데 내일 상한가로 치워버리고요. 오늘 팔았는데 3, 4년 동안 인상 찌푸리고 하면서 막 개고생 해가지고 물려있다가 이거 팔고 이런 개 잡주는 두 번 다시 건들지 않겠다 택택 하고 딱 갔는데 막 5달 6달 만에 무슨 뭐 어떤 뉴스 나와가지고 막 7배 10배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서울에 오신 분들 또 그것도 보셨잖아요. 부산산업 겸손히 들고 있으라 그랬는데 팔았더라고. 얼마 올라갔습니까? 10배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오신 분들 그쵸? 부산산업을 제가 서울 그 EDR의 커피에서 강남에서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 부산산업을 여기서 들고 계셨거든요. 내가 이거 계속 들고 있으라 그랬거든. 계속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팔았어. 팔았어. 뭐야 그럼 나는? 야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숙소 2박 잡고 올라가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그 오신 분들 도와드리려고 좋은 말씀 드리려고 올라갔는데 이제 종목 상담을 하시더라고. 들고 있어봐라. 계속 들고 계셔라. 여기 넘어간다 그랬거든요. 여기 제가 노트북을 잘 안 들고 다니는데 그때는 노트북 들고 왔습니다. 켜놓고 여기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여기 뚫으니까 넘어가니까 넘어갈 때까지 좀 들고 계셔보라 했는데 매도 했는데 매도. 와 전화로 막 전화 오셔가지고 전화 오자마자 혹시 그거 들고 계셨죠? 제가 그러니까 아이고 팔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 어디 그 골프채 네 진짜 골프채 아 진짜로 여성분이셨는데 세상에나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게 갑자기 부산산업이 남북경협주에 엮여가지고 대장주로 등극하면서 폭발적으로 가버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팔고 나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15년도 16년도에 재방송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올해부터 들으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네, 겸손히 얘기합니다. 나는 2019년도 겸손방송을 처음부터 이렇게 봤다. 2019년도부터 하신 분들 저 때는 방송 못 보셨으니까 제가 미리 그 앞으로의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2025년까지 제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충분히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고 심지어 인생도 바뀔 수도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25년까지 이 겸손방송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 투자 방송을 찾아보지 않고 주식의 철학을 가치 투자 철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짧게 사고 팔고 단타치고 대응하는 그런 길로 가시면은 과거와 같은 저때 2015년도 16년도 그때 시청자들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당하실 겁니다. 저는 부디 우리 시청자분들이 카타르 월드컵도 끝나고 2025년까지 무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2030년, 2040년, 50년 이후까지도 우리들은 평생 주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제로 금리로 오는 거예요. 이제 금리 인상 해봐야 얼마 못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주식 시장에 다시 들어와야 될 텐데 또 계속 해야 될 텐데 시청자분들은 꼭 성공하셔가지고 주식으로 금메달을 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한 줄 요약을 할게요. 이기면 혼자 이기는 게 아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써드렸어요. 자, 이기면 혼자 이기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식으로 내가 승리하는 인생, 이기는 인생을 살면 100% 무조건 수익이 나는 그런 투자자, 이기는 투자. 이기면 혼자 이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이길까요? 우리 나나님이 1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을 벌었습니다. 그럼 나나님만 좋을까요? 나나님만 금메달 따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광망님. 바로 세력이랑 같이 이긴다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가족이죠, 가족.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뭐 부인, 자녀들, 어떤 부모님, 우리 4인 식구 기준 다 같이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나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기면 우리 와이프도 같이 이기는 거고요. 우리 아들, 딸들도 같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바로 우리 시청자분을 기억할 겁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멋지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내가 사람들 기억 속에 멋지게 남느냐, 내가 멋지게 남고 금메달을 따느냐, 아니면 사람들 기억 속에 저 인간은 도박하다가 저렇게 됐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남한테 뭐 보여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내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거죠. 한계를 놔두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나 못하겠다. 포기하면 편합니다. 원래 뭐든지 포기하면 편해요. 저도 뛰는데요. 저도 요즘에는 살을 못 빼고 있는데 제가 항상 뛸 때나 뭐 할 때 포기하고 싶거든요. 가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럴 때 막 어금니 꽉 깨물고 또는 기합 넣으면서 뛰어요. 저도 혼자 뛸 때, 뭐 런닝머신이든지 밖에서 뛸 때 기합을 넣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식을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다소 약세장이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합을 넣는 거예요. 우악 하고 막 이렇게 강호동처럼 우악 하고 막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축 처져 있으면 안 됩니다. 텐션 올라가 있어요. 텐션.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들 나중에 다
저 차 탈 수 있겠죠? 저거 걸려 있는 거. 다들 포르쉐는 살 수 있어요. 1, 2억짜리 자동차는 다 사실 수 있습니다. 현금 주고 사실 수 있어요. 주식으로 성공하셔가지고 버셔가지고. 왜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1,000만원이라서 못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와, 1,000만원 충분하죠. 물론 1,000만원과 1억 있는 사람이 똑같은 가치 투자했을 때는 1억이 더 유리하죠. 올바른 길로 똑같이 갔을 때. 똑같은 종목과 똑같은 가격에 이렇게 샀을 때는. 그런데 1,000만원이 전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1억은 10억이 될 것이고 1,000만원은 1억이 됩니다. 10억은 100억이 될 것이고 1억은 10억이 될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저로 인해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지금은 과거보다 지금 이 순간 진짜 많아졌어요. 우리 허니님도 그러잖아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마트님도 좀 많이 바뀌셨고요. 우리 레인저님도 많이 바뀌셨습니다. 나나님도 많이 바뀌셨죠. 담쟁이님도 많이 바뀌셨고요. 우리 광망님도 많이 바뀌셨습니다. 파밍님도 마찬가지죠. 깔리파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저로 인해서 많이 좋은 쪽으로 바뀌셨을 거예요. 아,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월세 살면 됩니다. 그게 쪽팔린다고요? 와, 그러면은 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다 못 사는 사람들이네요. 대부분은. 여기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미국 국민들, 독일, 영국, 프랑스 거기 중상층들 다 무시하겠네요. 그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큰 물에서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잉어가 있어요. 잉어. 이 잉어가 이 작은 수족관에 가둬놓으면 2cm가 자랍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수족관에 잉어를 넣고 기르면 20cm가 자랍니다. 하지만 그 잉어를 강물에 풀어놔버리면은 1m까지 큽니다. 이처럼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은 보다 큰 물에서 더욱더 도전하셔야 됩니다. 세계화예요. 글로벌 시대입니다. 종목을 고르실 때도 글로벌한 종목을 한번 골라보세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종목, 또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우뚝 솟아날 수 있는 기업. 지금은 작은 기업이지만 앞으로 이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한번 길러보시는 것도 좋다.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글로벌한 기업은 아니었죠. 어떤 기업이든 처음에는 다 작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보는 거죠. 앞으로의 트렌드가 4차 산업은 어떤 거다. 또는 뭐 고령화 시대가 오는데 앞으로는 어떤 게 많이 뜰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애완동물 시장, 반려견 시장, 우리나라 뭐 제약바이오 시장, 뭐 반도체, 또 인터넷, 뭐 많이 있죠. 그거를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많이들 달라지셨을 겁니다.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2016년도 되신 분들 이제 3년 됐습니다. 자, 4년, 5년 차 들어가는 거죠. 4년 차 들어갑니다.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4년, 5년, 6년. 저는 그런 근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점을 놓고 봤을 때, 경선님, 제가 이 종목을 한 2년을 들고 있었는데요. 좀 힘듭니다. 하신 분들, 제가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한 2년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경선님, 전 3년 되는데요. 이거 과연 오를 수 있을까요? 그래요? 3년 더 들고 가보세요. 이 정도 근성은 있어야 돼요. 마냥 가치 투자 어떤 추상적인 것보다는 그 안에 디테일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들어가면, 파고 들어가면은 근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성, 정신력이 나오려면 이 맑은 정신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우리가 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죠. 주변 환경도 건강해지게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는 안 좋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제가 멀쩡한 어떤 지인들 인연 끊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하고 똑같다, 뭔가 성장이 없다 하시면 일단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주변도 돌아보셔야 돼요. 주변에 어떤 나한테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는지, 맨날 술 먹자고 누가 부르진 않았는지, 맨날 클럽 가자고 부르지 않았는지, 아니면 뭐 어디 맨날 뭐 그렇잖아요. 뭐 게임하자고, 뭐 리니지 하자 해가지고 뭐 현질 뭐 500만원, 1000만원 하고 막 2000만원 하고 3000만원 하고 그러진 않았는지 뒤돌아보시면은 스스로가 잘 아실 거죠. 나와 동시에 내 주변을 동시에 정리를 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질문도 제가 받아봤어요.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또는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저랑 경제관이 맞지가 않아요. 어떤 뭐 소비하는 패턴이든 어떤 경제적인 가치관, 제가 주식을 한다 그러면 싫어하고 그럽니다. 제가 아무리 이거를 말해도 안 고쳐져요. 안 바뀝니다. 라고 이런 고민 상담을 또 하시더라고요, 종종. 겸손 뭐라고 그럽니까? 겸손왈,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미 결혼을 했으면 서로 이제 좀 맞춰가고, 아니면 차라리 몰래 하든지 안 걸리면서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대화가 안 통하니까. 하지만 결혼 전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네, 늦지 않았다.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나랑 가치관, 특히 경제관에 그런 경제적으로 가치관이, 내가 설득을 했는데 진짜 수많은 설득을 더,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노력을 했어요.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인생 실전이죠. 아무리 좋아서 결혼해도 2, 3년이면 끝납니다. 불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부부들 많이 봤습니다. 남편은 가치 투자, 야 이거 그냥 묻어놔라 하는데 이제 아내는 집에서 막 단기매매 하는 거예요. 단타 막 이렇게 치고. 또는 이게 반대로 되는 거죠. 아내는 우리 그냥 이거 뭐
10년 뒤 20년 뒤 보자, 묻어놓자, 더 사자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아니야, 야 그거 뭐 하고 있어, 야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야 빨리빨리 이거 하고 이거 팔고 이제 저거 사야 돼. 이렇게 서로 달라지고 결국 성장이 없는 거죠. 서로 니 탓 내 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합심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걸 결혼 전에 이미 정리를 해놔야 된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생각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세상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널렸습니다. 지하철 1호선 타고 동두천역에서 그 어디야 인천역까지 한번 타고 한번 쫙 가보세요. 지하철 1호선 한번 다 가봐. 막 중간에 뭐 어디 막 제가 지하철 안 타본 지 오래돼가지고요. 1호선이 중간에 어디 막 있잖아. 의정부역, 그리고 사람 많이 타는데 뭐 송내역, 뭐 부천역, 뭐 어디 서울역. 남자 여자들 많아요. 네. 걱정 마세요. 진짜 안 늦었다. 그래서 이기면은 혼자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이 다 같이 이기는 거다. 내가 좋은 사람이면 반드시 좋은 사람이 옵니다. 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안 생긴 거다. 그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자신감,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 한두 가지만 되셔도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흙수저에서 부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수성가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지금부터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말씀하세요. 그 부산 오시는 분들은 어제 오늘 문자 다 받으셨죠? 제가 문자 다 드렸거든요. 네, 다음 주 이제 토요일입니다. 11월 30일. 네, 제가 남성분들만 오실 줄 알고 살은 안 뺐어요. 살 좀 찌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살찌는 사람을 또 좋아하잖아. 어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살을 안 뺐습니다. 다 남성분들이에요. 오신 분들. 혹시 여성분들 중에 뭐 오실 분들은 연락 주세요. 다 남성분들입니다. 멋진 남성들밖에 없습니다. 이번 모임은 야, 부산 모임이 다 남자들이네요. 역시 겸손은 남자 팬분들이 많아요. 겸손은 제가 또 상남자 아닙니까? 여자들은 상남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레인저님 질문 없으십니까? 파밍님 할 말 없어요? 있는데 차주 VIP에서 한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주식은 파밍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파밍님, 겸손계 고맙습니다. 94개 고맙습니다. 주식이 장난이야, 이 새끼들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파밍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파밍님 때문에, 아이고. 그물치기로 1억? 네, 5억도 벌 수 있습니다. 인공님. 그거는요, 저기, 제가 다른 분들 얘기 안 할게요. 저기, 알파벳님이 잘 아실 거예요. 자, 1억도 벌 수 있고요. 5억도 벌 수 있고요. 50억도 벌 수 있습니다.
그물치기. 그거는 배우신 분들이 자신 있어 해요. 그물치기는요. 뭐 허니님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 뭐 광망님이라든지 뭐 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저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신청하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거 12월 21일 날 그물치기 매매법 특강을 합니다. 제가요.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 직장인 분들이나 뭐 전업 투자분들 다 뭐 주부분들 뭐 초짜 주식 초보 뭐 매수 매도만 안다 하시는 분들조차도 사고 파는 것만 알아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분들도 정말 알기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쉽게 오시면 됩니다. 쉽게요. 네. 생방 시청했어도 영상 파일 드립니다. 네, 드려요. 네. 여러분들 저한테 메일, 인공님 저한테 메일 주소 보내주세요. 네, 마트님도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충분합니다. 네, 예약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예약은요.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그물치기 매매법. 겸손이 얼마나 철저한 줄 아십니까? 제 기법 남들은 팔기 바쁜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 안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법이 1년 반 만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반 만에. 법수생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1년 반 만에 하는 거예요. 인공님 이거 그물치기 매매법 들으셨어요? 언제? 다 저장되어 있는데. 3년 전에요? 3년 전에? 그래요? 인공님 왜 이렇게 오래되셨어? 인공님 제 방송을 원래 오래 듣지 않았습니까? 다 잊어버렸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공님 나중에 네. 어차피 공지 받아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2년 쉬었어요? 2년을 쉬었구나. 16년도부터 시청자였으면은 지금쯤 지금쯤 뭐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원금의 한 3배에서 한 3배 정도는 터트릴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왜냐면 2016년도 2월달이 라스트 찬스였거든요. 그때 당시가 우리들 휴브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안랩의 코스로 딱 끝냈거든요. 1200% 수익. 누구나 한번 깡통 차셨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네, 제가 이거 예약자를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하시고 생방송 시청 못하신 분들은 제가 메일로 다 드리니까요. 걱정 마시고 또 신청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공님이 그러셨구나. 수업료 얼마 내셨어요? 깡통 차가지고. 괜찮아요. 인공님이 그럼 원래 닉네임이 뭐였어요? 인공님? 네, 이거 찾아보면은 나오긴 하거든요. 원래 그때 방송 들었을 때 닉네임이 뭐였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다 기억하거든요. 찾아보면은 나오긴 하는데
요즘은 또 AI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인공지능이 잘 돼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뭐 다 나옵니다. 이륙? 아닌데. 26은 아닌데. 나도 16년도부터 6월부터는데 같은 동기네요. 아반떼 프롭 한 대 날렸습니까? 아반떼 프롭이 한 2000, 한 500 하나요? 2500? 16년 1월? 그 닉네임이 뭐였나? 16년 1월이면은 제가 더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2016년도가 완전 떼돈 버는 그런 장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대선 테마주에 그거였으니까. 2015년도 11월 달부터 제가 우리들 휴브레인을 여러분들 우리 그거 얘기했잖아요. 대선 테마주 막 얘기하면서 문재인이다. 무조건 문재인이다. 무조건이다라고 그랬거든요. 무조건. 무조건이라 했어요, 제가. 문재인 이거를 사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사셔야 되고요. 2월 달에도 VIP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거 사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이거 영상도 다 있지 않습니까? 유상증자가 또 1,800원에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유상증자가 완전 대박이잖아요. 유상증자 1,800원 받고 그냥 갖다가 때려박아 버리니까 15,000원 목표가 잡고 가니까 그대로 끝나버렸지 이게. 아 그러네. 그러네. 재성이 또 흥치 않아가지고. 맞네. 거북이였나? 거북이? 거북이였어요? 거북이? 거북이처럼? 경선이 기억력이 상당하거든? 진짜로? 여러분 소름 끼칠 정도로 제가 상당해요. 제가 옛날 그런 기억도 잘하니까. 치매 걸릴 일은 없을 것 같아. 거북이 아니면 혹시 시안님이세요? 시안? 시안 시안 아니면 거북이님이신 것 같은데? 시안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시안님은 아니실 것 같아. 왜냐면 시안님을 내가 좀, 네, 그래도 좀 알았으니까.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십니까? 마트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마트님. 파밍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OMZ님 아이고 어서오세요. 인상님 반갑습니다. 이 아베 이 새끼가 또 헛소리 자꾸 하는데 또 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 진짜 원펀치 쓰리강냉이를 털어야 되나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새끼 오늘 밤에 태평양 전쟁 영화 보고 자야 되나? 여러분들 태평양 전쟁 아시죠? 미국과 일본군이 그 전투 치렀던 거 1945년도에. 그래서 미군이 그때 한 6,000명 정도 6천 몇백 명 6,000명 이상 죽고 일본군이 그때 2만 명 넘게 죽었죠. 아베 이 개새끼가 이거 진짜 이 새끼 진짜
아무튼 아베 좆됐어 니는. JTC요? JTC 어떻게 보냐고요? 이게 지금 JTC가 기업 설명회를 이제 했죠. 그러니까 이 JTC는 일단은 호재를 한번 맞았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소미아가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왜 JTC가 호재냐? 이게 지금 일본의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을 상대로도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제 수출 또 하고 뭐 매출,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국인이라든지 일본의 여행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면세점의 매출액은 증가가 되겠죠. 그동안에 우리 한국인 관광객이 거의 48%에서 50% 이상 감소가 되었는데, 이번 지소미아 연기와 어떤 일본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 호재성이 나왔습니다. 그 기대감이. 그래서 JTC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9,0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기술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일본의 여행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관광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예, 방일 여행객 수 자체가요. 그래서 뭐 우리가 면세점이라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식음료 뭐 여러 가지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우리 한국, 중국, 대만 뭐 이런 일본의 여행객이 많으면은 어떤 면세점 사업이 좀 좋아질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연기로 인해서 이 종목이 아무래도 수혜를 좀 받을 겁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앞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9,000원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뭐 올림픽 수혜주도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바라진 않습니다. 왜냐면 동계올림픽의 연평 리조트가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2018년도 연평 리조트에 이게 주가 상황이거든요. 2018년도에 연평 리조트가 갔는데 뭐 있습니까 여기? 그런 거는 기대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물론 여기는 한국이고 저쪽은 일본이라서 뭐 다르지 않겠느냐? 별반 없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단기 목표가 9,000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놈 적금 탔다고 주식 사달라는데 3전 사줄까 고민 중입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네, 불기둥님 안녕하십니까? 마트님, 우리가 지금 티웨이 홀딩스도 물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좀 잘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 주식 계좌로 티웨이 홀딩스 사기는 힘드실 겁니다. 네. 아들한테 티웨이 홀딩스를 사놓고 묻어주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사주려고 하는 거죠. 질문 속에 답이 나왔어요. 내 아들, 내 자녀, 아들, 딸이 딸한테 주식을 사줄 건데 삼성전자를 사주는 게 나을까? 티웨이 홀딩스를 사주는 게 나을까?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그럼 내 계좌에 들어갈 주식이 삼성전자가 나을 것 같습니까? 티웨이 홀딩스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티웨이 보유 중입니까? 이게 정답이 나온 거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물론 부모가 가져야 될 당연한 감정이자 어떤 책임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 주식들은 삼성, 현대, LG, SK 이렇게 큰 거를 사주는데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걸 사줄 수 있는데 왜 내 계좌는 이런 종목이 없는 거죠?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이 티웨이 홀딩스가 뭐 앞으로 저는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 회사가 역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국은 종속 회사가 어떤 항공사가잖아요. 이 회사는 결국 매출 구도가 뭐 반도체도 조금 이렇게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항공 쪽은 지금 피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조차도 그 현재 대한항공 조양호 씨 아들 그분이 미국에서도 이제 항공산업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 대한항공조차도 이제는 앞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회사 대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반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시장 자체가 파이가 너무 나눠져 있고 치어해버리고 그 다음에 강원 있죠. 강원도 웰크럼 강원 이쪽 강원항공 그쪽도 지금 이제 운행이 시작되는 그 시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지극히 좀 낙관적으로 하기는 힘들다. 너무 치열해요. 유가가 항공은 어느 정도 유가에 관련돼 있는데 WTI 국제 유가가 배럴당 57달러 77센트인데 이게 유가가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80달러에서 100달러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과거 뭐 2007년도 6년도 11년도 자체 그때 12년도 13년도 그때도 막 그랬거든요. 근데 유가가 그거에 비해서 이게 유가가 40달러대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이건 저가 항공의 기대감으로 이미 대세 상승이 터져버렸죠. 네. 그리고 지금은 N자로 대세하라. 굉장히 좀 좋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볼게요. 기술적으로는 여기 한번 상한가를 쳐놨죠. 이날입니다. 8월 22일 날 상한가를 치고 고가가 1780원, 아래 지지선이 1380원입니다. 그러면 아래로는 1380원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그럼 위로는 모든 이평선이 수렴이 되고 장기 이평선이 머리 위에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또 아래쪽으로 하필 이게 밀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게 지소미아 연기로 인해서 그나마 다행인 거다. 그럼 1차적으로 이 종목의 목표가는 일단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 고점이 터진 이 자리 2265원에 1차적인 목표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1차적인 목표가가 2260원. 뭐 상한가를 가든 말든 2260원이고 음봉으로 끝나는 이 자리까지도 2차 목표가를 한번 볼 수 있다. 기술적으로.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2700원에서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때부터 수익이 나는 시점이라면은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이제 수익을 분할 매도 관점으로 뭐 10% 예를 들어 뭐 5% 10% 5% 10% 10 10 10 20 20 20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라. 꽉 다 가지고 모든 물량을 다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드러나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창출되는 그 순간 물량을 지속적으로 털어내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데 기술적으로는 이 종목이 한번 갈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뭐 배당도 주지도 않죠. 뭐 사실상 뭐 이 회사가 어떤 내재 가치가 또 싼 종목은 아니잖아요. 재무는 괜찮아요. 백그라운드가 이제 예림당인데 예림당의 지분율이 50%나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다. 아베를 관심법으로 어제 킹콩 방송서 왕건 나오길래 봤는데 예전 추억이 관심법? 뭐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좀 광마님이 좀 이해하기가 가끔 힘든데
저만 이해를 못했나? 킹콩 방송에서 왕건 나오길래 봤는데 예전 추억이 그 결론이 뭐예요? 아베 때려잡자는 거잖아요. 그쵸? 저 새끼 관상이 안 좋다. 아... 좀 우리나라 압박이 좀 심했어요. 미국이 방위비를 5배 인상을 이제 넣어버리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만약에 종료를 시켰을 경우 이건 이제 자존심 싸움이라기보다는 관심법 쓰면 죽는다고요? 왕건. 광망님 왕건이 언제적입니까? 여기 왕건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여기. 저니까 당연히 왕건은 알죠. 관심법. 저기 누구야 저 몰라. 이제 30대 초반만 되더라도 왕건이 뭔지도 몰라 사람들. 계단골님은 아실 것 같은데 왠지 마트님도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지소미아를 왜 연기를 했느냐, 결국은 이게 자존심 싸움이면은 종료거든요. 진짜 감정 싸움이면 종료를 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좀 감정적이잖아요. 약간 때려잡아야 된다, 일본 쪽발이 새끼들 막 해가지고. 물론 저도 일본 욕은 하는데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연기를 했느냐, 방위비 미국이 5배를 질러버렸어요. 기존 방위비에 5배를 지르니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또 세금으로 낼 수, 그거 다 세금이잖아요. 뭐 문재인이 혼자 냅니까? 그걸 어떻게 내? 5배를 인상을 했으니, 아니 뭐 묻고 더블로 가 그것도 아니고 5배 질렀어요 미국이. 왜?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일단은 거기에다가 북한과 미국 간의 그런 대화가, 우리나라가 여기서 종료해버리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요 2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재를 받아버려요. 가뜩이나 세금 지금도 걷어가지고 막 국민들, 자영업자들 막 뿔나가지고 최저임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서 지소미아 종료 딱 하잖아요. 일단 기분은 좋아. 야, 니들 한번 일본 좆대 봐라,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니들하고 시작 군사기밀 이거를 군사적으로 이거를 다 나눠, 우리는 우리, 니들은 니들 알아서 해라,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씌워주는 핵 우산을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동맹국가, 이게 미국과 동맹국에 이게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5배 지르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제재가 들어가고 우리나라에게. 그걸 아니까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이 그 길이잖아요. 그 길. 굉장히 일본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밀어붙였어요, 마지막까지.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국 조건부 합의로 해서 했는데, 아베가 우리의 승리다, 뭐 강경책이 들어맞았다, 우리는 합의한 게 뭐 없다, 기존대로 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김정은이 일본 앞바다 했다가 한번 방사포 대형 뭐 아이시아 뭐 BM이 뭐 그 한번 두 방 한번 따당 떨어뜨리면은 모를까, 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북한도 지금 미국과 지금 힘겨루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미사일 쏘면은 지들도 그게 그렇게 되는 거다.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가 힘들어. 미국도 힘들어. 왜? 트럼프는 내년에 재선을 해야 돼요. 뭔가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김정은은 내 친구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결과물을 낼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뭔가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다. 북미 간의 합의점을 도출을 해내고 결과를 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결과를 못 내면 우크라이나 뭐 스캔들로 해가지고 말이 많고 탄핵까지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방향 속에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저거거든요. 미국의 국민들인 왜 우리 미군이 한국에 있어야 되지? 한국은 돈도 많은데 왜 쟤들은 방위비를 저렇게 안 내려고 해? 지들 나라 조차고 우리가 보낸 건데 지들이 다 내도 우리가 갈까 말까인데 왜 지들이 뭐 반반 내자 그러고 왜 미국이 더 많이 내야 돼? 그런 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트럼프가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득표수 빼오려고. 트럼프는 내년 재선 때문에 어렵습니다. 북한과 어떻게든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내년 2020년. 북한은 그걸 또 교묘하게 또 이용을 한다는 거죠. 중국은 북한을 명분 삼아 미중 무역 전쟁을 좀 어느 정도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이번에 관세 지금 15% 맞는 것을 논수산물 15% 맞는 것을 철폐하려고 이제 곧 있으면 때리거든요. 미국이. 그걸 철회하고자 자꾸 유화스럽게 하는 거고. 일본은 명분이 있죠. 미국의 쌀을 겁나게 수입해와가지고 눈도장 찍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의 수입쌀을 엄청 많이 가져오기로 했다. 여러분들 다 그거 보셨죠? 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쌀 넘쳐나잖아요. 미국 쌀도 들어와요 이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참 안타깝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지금 미국은 독일, 영국, 프랑스 지금 중국 때려잡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이거 해봐야 안 되는 거다. 정말 복잡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리고 오로지 지금 북한과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 돌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뭐 단기간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국민 담화에서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건 나는 알아. 근데 국민들은 그걸 인정을 못 한다는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였다면은 우리끼리 알아서 했다면은 이미 다 끝났어요. 지금 개방 열고 금강산 막 때려 지어가지고 막 올리고 리조트 사업하고 철도 다 깔고 나진에서 러시아, 여러분들 북한 나진 아시죠? 나진에서 러시아에서 그렇죠? 가스관이 오면 나진에서 우리나라로 물류로 보내죠. 이게 다 왔다 갔다 할 텐데 러시아는 가스관이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물, 가스. 근데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좋다고 개성공단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고 금강산 관광개발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철도 지금 차수식 다 끝나가지고 깔기만 하면 되는데 현대건설기계 지금 5분 대기 5분 대기. 여러분들 5분 대기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시작 딱 탕 하는 소리야. 그냥 바로 그냥 굴삭기 출발합니다. 덤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준비가 되고 있는데 승인이 나지 않는 거다. 어디 승인? 국제사회의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대북제재 걸려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유엔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어기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재가 들어와 버립니다. 신뢰도 잃어버리고 폭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답답하지만 하나하나씩 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북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에 올인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풀면 다 풀리니까. 그거 하나만 열쇠만 풀면 나머지는 다 스르르르르르 기업의 수출이라든지 어떤 내수라든지 그게 다 풀리거든요. 그게 근데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미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지금 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지수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그 기대감. 사실 경기지수는 성장률은 독일은 1% 이하잖아요. 사실상.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도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인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제조업, 중국의 제조업이 지금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격이 바로 우리나라에
밑에도 오는 거죠. 우리나라 제조업 지금 다 아작나죠. 철강, 조선, 건설, 기계 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나마 선방하는 게 삼성전자 그리고 일부 반도체 그쪽만 승승장구예요. 나머지 종목들은 올라간 게 없습니다. 심지어 OLED 전세계 OLED 강자 LG이노텍이라든지 이쪽도 지금 치고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전기차 삼성 SDI도 BMW와 3조 이상의 그런 체결을 3조 8천억의 그런 체결을 했는데도 주가가 힘을 못 받죠. 정고점을 이미 뚫고 가야 되는데 뚫고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거는 선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008년도에 지수가 이렇게 빠졌는데 삼성 SDI는 지금 선방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강한 종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올라가기도 힘들다. 삼성 관련주, 삼성전기라든지 이것도 최근에 올라왔지만 타격을 받았었죠. LG이노텍, OLED 이쪽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아작 나버렸잖아요. 포탄 맞아버리고. 그나마 지금 광저우에서 공장 돌리니까 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거, 제가 이런 얘기를 다 밑바탕에다 깔고 심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방송 켰는데 이런 얘기 해봐야 그래서 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렵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풀리면 가장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리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어디 여행, 면세점 이쪽이 수혜를 받겠죠. 한류까지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일부 화학, 반도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사시는 겁니다. 내일은 일단은 그 일본 관련 수출 규제를 맞았던 그런 기업들 한해서 아마 급등이 나올 겁니다. 어떤 여행이라든지 아까 TA 홀딩스라든지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라든지 뭐 그에 관련된 주식들이 내일은 한번 급등이 나올 것이다. 급등장입니다. 내일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관망을 좀 더 했다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반대로 이 비텍이라든지 어떤 일본 그 반일 감정, 반일 정책, 비텍을 비롯한 어떤 일본 수혜주 있죠. 뭐 작업 브랜드 모나미, 신성통상 이런 테마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내일 급락을 피할 수가 없다. 급락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비텍을 항상 사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오갈 데 없는 돈과 지소미아 관련된 어떤 지소미아가 이게 종료가 되니까 이게 불꽃 한번 단기 불꽃이 나왔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 비텍이 상한가를 쳤었어야죠. 이게 그렇게 강할 것 같았으면 왜 이날 상한가를 못 쳤죠? 이게 진짜 강한 종목이었다면은 상한가를 치고 말아 올리고 갔었어야 됩니다. 여기 고점을 뚫고 갔었어야 되는데 왜 못 갔죠? 그러면 이 비텍을 사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 욕심이 앞선 분들, 어떤 시장 파악을 못하신 분들이 비텍을 사는 겁니다. 제가 장중 방송에서도 비텍 사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거 사면은 하루살이다. 하루살이들이 비텍을 사는 거다. 끝장난다 그랬습니다. 이거 사면 끝장난다. 사도 네, 여기서도 얘기했거든요. 사지 마라. 놓아줘라 그랬습니다. 10% 먹으려고 들어가다가 포탄 맞는다 그랬습니다. 내일 포탄 맞습니다. 이미 목요일 금요일 포탄 맞았죠. 작은 포탄 맞았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자, 월요일날 이제 좀 강한 거 맞습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반대되는 그런 종목은 대기업이 아니라면, 대기업도 피해가야 되지만 대기업이 아니라면은 건들지를 마셔야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방상주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잖아요. 대통령이 나오고 정권을 잡고 있는데 방산주를 사시면 핵폭탄 맞습니다. 핵폭탄. 이거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피택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보시면 아작났죠? 아작났어요. 이거 딱 당선되고 나서 이거 아작나는 거 보세요. 여기 좀 올라왔지만 아작났습니다. 아작. 스펙코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이거 스펙코 작살 났습니다. 작살. 여기 이런데 여기는 이제 실적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그대로 작살. 그 다음 한국 항공 우주. 네, 그렇죠. 한화. 네, 보십시오. 아작이라니까요. 이게 LIG 네스원. 이게 지금 다 반상주입니다. 이런 약간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들도 박살 나는 거예요. 근데 방상주를 건든다? 이게 역발상이다? 이건 역발상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럼 반대로 자유한국당 이쪽에서 야당에서 정권을 잡는다. 반대로 이쪽 세터가 올라가는 거죠. 민주당에서 정권 잡는다? 남북경협주. 자유한국당에서 정권을 잡는다? 어디? 방상주. 그럼 지금은 어디 정권을 잡고 있는지 선택지가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정권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자,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네, 여러분들 11시 28분입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은 좀 이런 게 이제 좀 어찌 보면은 주식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주식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이런 거는 기본이잖아요. 역발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지. 한국항공우주는 절대적으로 제가 반대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막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히 또 제가 이때는 알았잖아요. 솔직히 무조건 문재인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문재인이다 건들지 마라 제가 이때도 그랬고, 공개 방송에서도 이거를 여기서 들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뭐 10년 이상 들고 계실 거라면은 들고 계셔도 된다. 뭐 물리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뭐 55,000원에 주고 샀더라. 아, 그러십니까? 이거 3만원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우리나라에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독점인 회사하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실상 나라 거기 때문에 좀 물리더라도 10년 정도로 보시면은 10년 이상 보시면은 들고 가시고, 그거 10년 이상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매도하시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3만원 깨버리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LIG 네스원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이게 실적이 진짜 이게 실적이 정말 잘 나왔거든요. 3분기 실적 자체가 3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정말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죠. 이런 종목들. 그나마 선방한 게 이보다 실적이 더 좋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사실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가는 것조차도 주가의 상승력을 보면 22,000원짜리가 그러니까 2만원 초반인 4만원대까지 가는 것조차도 저는 거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기적. 실적을 보시면 완전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작년 영업이익이 532억입니다. 올해 컨센서스가 1740억이에요. 그럼 영업이익이 더블이 넘어간 거죠. 굉장한 겁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매출액은 거의 20%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계점에 부딪혔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정부에서 때려박아 버리면 진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10년 이상 본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 전으로 나는 뭐 3년 5년 1년 3년 5년으로 본다, 뭐 단기적으로 본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방송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0억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도전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VIP 추천 종목을 한 종목이 나갔어요. 월요일날 가입하신 분들, 내일 가입하신 분들 바로 그 한 종목 제가 드립니다. 다 사셔가지고 수익을 꼭 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은 내일 장중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저녁 방송도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여러분들.